그러면 반응 속도가 이제 끝났으니까 요번에는 16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수자원의 종류 및 특징을 할 텐데요. 그 수자원이라고 해놓고서 생뚱맞게 1번 지하수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수자원에 대한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특징을 보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물을 다 쓸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사는데 알프스 산맥 맞나? 그런데 가서 만년선을 막 파서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자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을 자원으로 봤을 때 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자원을 보기 전에 미리 뭘 아셔야 되냐면 물이 어디에 분포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그 지구본을 보시면 지구본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가장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만큼 적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전체 지구상에 있는 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자원으로 쓴다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는 있어요.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물을 100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구상에 있는 물을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해수죠. 그쵸? 바닷물에 존재하는 물, 해양. 이 퍼센테이지가 요즘에 조금씩 이 통계치가 바뀌니까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한 97.2%까지 보는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대략 한 97%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양이 바다에 있는 전체 지구상에 있는 물을 비교를 했을 때 바다에 97%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가 바닷물이 아닌 담수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에 약 97%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담수의 형태로 해수라고 그냥 할게요. 바다에 존재하는 걸 해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담수로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데 담수가 대략적으로 한 3%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담수의 형태가 크게는 지표수와 지하수 같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있는 반면에 극지방의 어떤 빙하라든지 얼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극지방에 있는 빙하나 얼음 같은 걸로 존재하는 것도 담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해수에 차지하고 있는 양이 97% 정도가 되고 나머지를 담수라고 얘기를 하면 담수가 한 3% 정도 되는데 그 담수는 분포하는 형태가 지하수로도 존재할 수도 있고 지표수로도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지방의 얼음 같은 것들 형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얼음이에요, 얼음. 그래서 얼음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담수 전체의 한 70~80%를 차지를 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3% 정도로 일부러 아까 소수점 뺐거든요. 3% 정도에서 계산을 하면 70~80%라고 하면 한 2.1%에서 3%에 24니까 2.4% 정도? 그쵸? 얘가 3%라고 얘기를 하면 3%에 보통 담수의 70에서 80%가 극지방의 빙하나 얼음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략 2.1%에서 2.4% 정도가 극지방의 얼음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극지방의 얼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을 요즘에는 이용을 한다고 해수를 담수하는 시설을 만들긴 하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표수와 지하수가 대부분 많고요. 우리가 이제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표수와 지하수 같은 것들 물론 다 수자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지표수와 지하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는 다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해수잖아요. 근데 해수가 보기 중에 없으면 그 다음에는 빙하나 극지방의 얼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일 것 같아요? 지하수예요, 지하수. 그래서 해수, 담수, 빙하, 극지방의 얼음, 그 다음에 지하수 순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표수 중에서 담수호라고 하는 호수가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차례대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총 담수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하나 쓸까요? 이 순서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해수, 그 다음에 그냥 극지방의 빙하라고 쓸게요.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지표수인데 지표수 중에서도 담수호,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 염수호. 근데 얘들까지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하천수라든지 저수지물, 그 다음에 호소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존재하는 물인데, 지하수도 종류에 따라서 아직 하진 않았지만 땅을 조금 팠는데 물이 나왔다라는 그 지하수와 땅을 엄청나게 뭐 심층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깊게 팠더니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지하수의 종류와 특징들이 틀려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늘과 가까이 있는 땅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천층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늘 천자를 써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땅 더 깊숙한 곳에서 존재하는 지하수를 심층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천이 있으면 하천 주변에는 모래나 자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있는 모래나 자갈을 펐더니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물 같은 것들이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모래층에서 여과가 돼서 지하에 존재했는데, 이런 물들이 복류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용천수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천층수, 좀 이따가 지하수 할 때 다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천층수, 심층수, 그 다음에 복류수, 용천수, 뭐 이런 형태로 지하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 물의 존재 형태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 지구상에 있는 물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나서 하나하나의 이제 특징들을 보셔야 되는데, 물이 이제 순환을 하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순환을 하죠. 증발과 응결과 뭐 구름을 형성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을 물의 순환이라고 하고, 물의 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건 태양복사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책의 1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하수의 순환 과정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보시기 전에 밑에 보시면은 물 순환의 원동력이라고 해서 태양에너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수의 특징부터 나왔는데, 저희는 지하수는 조금 볼 게 좀 많아가지고요. 지하수 먼저 하지 않고 지표수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4페이지 지표수. 간단하게 물의 순환이라는 거를 잠깐 책에는 아무